네, 네, 안녕하세요. 권영철입니다. 어, 비교적 빨리, 좀 동영상을 하나,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여태까지 제가 몇 개 올렸었던 그 책 소개 내용은 아니라는 걸 지금 벌써 뭔가 화면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사실 오늘 수능 시험 날이기도 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고등학교의 그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몽골 제국과 관련된 뭐 서술이나 혹은 요 이제 보이는 지도에서 혹시 뭐 오류나 뭐 좀 아쉬운 점 이런 거 없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논문을 쓴 게 있고, 쓰다 보니 은근히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좀 지적을 해볼 사항들이 있는 것 같다 라는 거를 좀 느꼈고요. 그래서 이게 동아시아사뿐만 아니라 세계사 교과서도 그렇고 한국사 교과서에도 뭐 아마 몽골 관련된 이야기 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과서뿐만 아니라 중학교 역사 교과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역사 부도 교과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도 한번 보시는 분들이 많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런 말 제가 이제 뭐 지적하는 게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에이 아닌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 우선 지금 이제 고등학교의 그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총 4개, 그러니까 출판사 4개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미래엔, 그다음 비상교육, 그다음에 금성출판사, 그다음에 천재교육, 이렇게 4 출판사에서 나오는데요. 우선 이제 이 영상에서는 지도만 갖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기 이제 보면 이건 이제 미래엔 출판사에서 나온 이제 몽골 제국 설명할 때에 나오는 지도입니다. 몽골 제국의 대외 정복 전쟁이라고 해서 오고타이 칸 시기랑 몽케 칸 시기랑 쿠빌라이 칸 시기랑 이렇게 세 시기를 구분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지적을 해볼게요. 우선 킵차크 울루스, 그다음에 차가타이 울루스, 일 울루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새 이제 그 울루스라고 하는 그 몽골 용어가 그러니까 국가라는 이제 뜻인데, 이제 그게 이제 교과서에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킵차크 한국, 여기 이제 한국이라고 나와 있죠. 사실 한국이라는 말은 한자니까 사실 한이라고 쓰면 안 되고 칸이라고 해야 되죠. 좀 더 정확하게 좀 사소한 시비를 걸자면, 그런데 뭐 어쨌든 울루스라고 여기 쓴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울루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누구누구의 울루스, 누구누구의 국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킵차크 울루스라 그러면 킵차크의 국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킵차크라고 하는 거는 몽골 제국이 이제 정복한 민족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거를 킵차크 울루스, 킵차크 칸국이라는 용어는 워낙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굳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서 지금 그렇고 있지만, 킵차크 울루스라고 쓰는 거는 사실은 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지역이 이제 칭기스칸의 첫째 아들의 이제 후손들이 이제 분봉을 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칭기스칸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주치울루스 혹은 뭐 조치울루스 이렇게 얘기하든가,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가의 경영을 시작했던 조치의 둘째 아들인 바투의 이름을 따서 바투울루스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지, 킵차크울루스라는 표현은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어색해요. 그렇고 차가타이 울루스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일 울루스가 문제인데요. 일이라고 하는 게 뭐 요즘 좀 학계에서도 뭐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뭐 좀 논쟁이 있긴 한데, 어쨌든 복속을 뜻하는 단어다. 라는 일이라고 하는 저 한 글자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통용이 되고 있는데 사람 이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칸국이라고 할 때도 거기서 일은 말하자면 대칸국에 복속하는 칸국이다라는 뜻으로 이제 일칸국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어떤 뭐 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울루스라고 하려면 요 앞에 이 울루스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사람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훌레구 울루스 혹은 뭐 훌라구 울루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이 서아시아 쪽 정벌 한 사람 이름이 훌라구 혹은 훌레구니까. 그러니까 일울루스라는 표현도 너무 어색해요. 그래서 쓰려면 제대로 그냥 울루스 안 쓰려면 그냥 일칸국이라고 쓰든가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고 그 다음 보면요. 여기 이제 러시아 쪽하고 동유럽 원정 가는 루트가 이제 표시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요. 사실 이 루트를 더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사실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막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하는 그건 그렇다 치고 키예프에서부터 이제 무슨 뭐 발슈타트, 부다페스트, 소위 이제 지금의 폴란드, 헝가리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몽골 군대가 이제 철수하죠. 근데 철수하는데 다시 키예프로 돌아가는 지금 화살표가 돼 있어요. 근데 바투가 철수할 때는 키예프로 간 게 아니라 이제 카스피의 북쪽에 가서 여기에 이제 사라이라고 하는 이제 도시를 어, 건설하면서 거기를 수도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이런 루트가 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더 엄밀하게 하자면 몽골 군대가 키예프에서부터 소위 여기 발시타트 혹은 뭐 리그니츠 전투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쪽으로 하나가 가고 그 다음에 헝가리 쪽 부다페스트로 또 하나가 가요. 그렇게 두 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표시하면 사실 안 돼요. 엄밀하게 따지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더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원정로도 물론 동아시아사니까 굳이 뭐 이쪽 뭐 동유럽 일대 뭐 정확해서 뭐 하겠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교과서인데요. 그래도 웬만하면 정확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좀 해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토번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어요. 지금의 티베트죠. 근데 잘 보면 이 교과서에서는 이 토번, 티베트가 몽골 제국 영역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 몽골 제국의 최대 영토에서 벗어나 있죠. 이것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티베트 지역은 어쨌든 몽골 제국의 침입을 받았고, 그 다음에 비교적 평화적으로 어쨌든 복속 관계를 맺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몽골 제국에서 선정원이라고 하는 이제 특별한 기구를 설치해서 어쨌든 통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이렇게 몽골 제국의 영토가 아니다라고 그냥 아예 이렇게 빼버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민을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남, 앙코르 왕조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안남이라고 하는 게 베트남 지금 북부에 있는 국가고 앙코르 왕조는 아시다시피 캄보디아에 있었던 국가예요. 몽골 제국의 영역이 아닙니다. 물론 안남 같은 경우는 침입을 받았지만 정복된 적 없어요. 오히려 다 몰아냈지 몽골 군대를. 근데 보세요. 몽골 제국의 영역이 아닌 고려, 일본, 뭐 참파 다 지금 빨간색, 붉은색 글씨로 지금 표시돼 있어요. 여기 뭐 델리, 술탄 왕조 이런 거. 근데 그리고 몽골 제국의 뭐 영역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도시 이름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가는색 글씨로 돼 있죠. 근데 안남이 도시 이름이냐고? 아니거든요. 앙코르 왕조가 도시 이름인가요? 아니거든요. 똑같이 붉은색 굵은 글씨로 표시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고 왜 그래? 뭐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캄보디아 어디 교과서에 몽골 제국의 영역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고려를 그냥 도시로 표시해놨어. 그런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사소한 거라도 좀 이런 표기나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쓸 필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더 따지고 들자면 여기 지금 이제 몽케칸 시기의 원종로에서 빨간색이잖아요. 몽케칸 시기 원종로가. 그래서 대도에서부터 지금 뭐 이제 악주로 가고 뭐 청도로 가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몽케칸 시기에는 대도라는 도시는 없어요. 이건 쿠빌라이가 세운 거지 나중에. 하여튼 그런 일일이 정말 따지면 한도 끝도 없겠죠.
하여튼 미래엔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좀 지적할 부분은 좀 이렇습니다. 또 굳이 하나 지적하자면 여기요. 여기 지금 중국의 하이난섬, 해남도라고 부르죠. 여기가 지금 몽골 제국 영역이 아니죠. 표시 안 돼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몽골 제국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고 여기 킵차크 울루스 뭐 킵차크 울루스, 차가타이 울루스, 일루 울루스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기는 이름이 없어. 여기는 원 나라가 됐든 뭐가 됐든 칸 울루스가 됐든 뭐라도 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좀 수정할 때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이런 식으로 지적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죠. 또 여기까지만 우선 하고 다음 볼게요. 이번엔 비상교육 출판사 거예요. 아까보다는 조금 단순하죠. 여기는 이제 보면 마르코 폴로, 카르피니, 루브룩 이제 몽골 제국에 온 소위 서방 사람, 서유럽 사람 이제 루트를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역참 루트 조금 표시를 해 놓고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뭐를 지적해 볼까? 우선 카르피니는 리옹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초록색 선 따라가면 카라코룸까지 가요. 이거는 뭐 별다른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루브르크의 여행로를 보면 주황색이잖아요. 근데 주황색 여기가 되게 복잡합니다, 뭐가. 그죠? 베네치아라에서 출발했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마르코 폴로의 여행로를 보면 파란 선인데 여기 무슨 아크레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요렇게 가요. 그죠? 그래서 뭐 요렇게 갔다가 이제 마르코 폴로는 바닷길로 돌아오니까 근데 이거 좀 치명적인 오류죠. 왜냐면 마르코 폴로는 베네치아에서 출발해야 돼요. 마르코 폴로의 고향이 베네치아니까요. 그리고 루브룩이 아크레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주황색하고 파란색하고 여기가 막 뒤섞여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제대로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헤로로 돌아올 때 당연히 베네치아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지금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점들을 좀 더 아틀라스 중국사라고 하는 그 책을 참조했다고 하는데 아틀라스 중국사 이렇게 헷갈리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색깔을 넣을 때 잘못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수정을 좀 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앞서 지도 여기 이제 흑해 지중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카스피에도 있어야 되고 아랄해라고 하는 바다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여긴 지금 없어요. 그냥 다 육지야. 이거는 큰일 날 소리지. 이거는 안 됩니다. 지도에서 그냥 있는 바다를 빼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죠. 지도에서 이게 임의로 빼버린 셈이 되니까 이거는 좀 곤란합니다. 또 몽골 제국의 지금 최대 영역의 표시가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 점선입니다. 여기든 있고 그다음에 이쪽도 조금 아라비아 반도까지 뭐 하여튼 있대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여긴 티베트 들어가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한국 의문을 제기할 부분이 하나 있죠. 어디? 고려잖아요. 그죠? 고려 쪽엔 지금 한반도 쪽에 없죠? 몽골 제국의 영역을 표시하는 점선이 없죠? 그러면 이거는 뭘 뜻하냐면 고려도 몽골 제국의 영토다라는 뜻이 되죠. 이거는 이제 학계에서 왈가왈부하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의 자주성을 강조하느냐, 아니면은 부마국으로서 원나라는 그냥 아니 고려는 그냥 원의 제후국이었냐, 요 논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후국이 됐든 뭐든 간에 고려의 어떤 왕조 체제는 유지되고 있었던 건 분명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 점선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건 논문에서 얘기 안 했는데 지금 보이네 눈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소한 게 아니지, 사실은. 이 고려와 관련된 문제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정도.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건 이제 천재교육 교과서예요. 요것도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죠. 어. 여기도 뭐 여기 이제 보면 몽골 제국의 최대 영역 뭐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고려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아까랑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보면 뭐가 문제냐면 여기 교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교지. 교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전에 그 베트남 쪽을 중국에서 일컬었던 말이 교지예요. 대월은 이제 베트남 쪽에서 자기들 대월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대월이라고 쓰는 거죠. 근데 아까 여기 얘기하면서 안남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안남은 원나라에서 안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쪽의 입장을 존중하자면 안남이 아니라 사실 대월이라고 해야 돼요. 아, 그리고 여기 참파는 빠졌지. 베트남 남부에. 근데 뭐 그거 빼나 넣나 그거는 뭐 출판사 쪽 마음일 테고. 여기서 이제 문제 삼은 건 교지예요. 왜 여기 해남도를 교지라고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해남도는 엄연히 이제 원나라의 땅인데요. 그리고 원나라의 어떤 행정, 뭐, 군사 구역이 또 설치가 되는데, 이걸 왜 굳이 여기다가 교지라고 표시해놨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점은 논문에서 의문을 제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여기 이제, 바닷길 부분, 여기는 좀 바닷길이 굉장히 많이 확대돼 있죠. 아까 이제 뭐 나왔던 여러 어떤 지도들에서는 바닷길이 여기 막 아라비아 반도 홍해 막 여기까지 사실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여긴 그렇게 표시했어요.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로마로 이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이 13, 14세기 당시에 로마가 정말 주요 항구였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오히려 아까 그 마르코 폴로의 고향이었던 베네치아나 제노아나 그런 어떤 항구 도시 국가들이 훨씬 더 이 바닷길에 어떻게 보면 뭐 뭐라 그럴까? 출발점 혹은 도착점이 아니었을까? 로마는 좀 애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당시 지중해와 흑해 무역을 주도했던 이제 서양 쪽, 서양 중세 쪽은 로마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베네치아, 제노아, 뭐 나폴리 뭐 이런 도시들이 오히려 더 많이 언급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굳이 바닷길을 저렇게까지 표시를 해놨길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 다음을 지적해보면,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역참이라고 이제 점을 찍어서 표시해 놨죠. 그래서 이제 시안, 요건 이제 지금 이제 발음인 거죠. 중국어 발음. 쿤밍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지명이 남아 있을 경우에, 여기 잘 보세요. 간저우가 있고, 지금 감주입니다. 한자로 하면. 그 다음에 배슈빨릭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그러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알말릭으로 연결돼요. 뭔가 하나 빠졌죠. 이게 뭐냐면 배슈발릭이 일로 와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아마 지금의 둔왕을 표시한 걸 겁니다. 당시 이름은 사주, 모래 사자 써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상한 게 하여튼 하나가 빠져 있어요. 위치가 이상해져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잘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논문에서는 논문 쓸 때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보이네요. 여기 하나 빠져 있는 거. 그다음에 배슈발릭이 알말릭 옆쪽으로 와야 돼. 네, 그런 것들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 그렇고요. 그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성출판사. 금성출판사는 몽골 제국 관련해서 지도가 3장이나 있습니다. 다른 출판사는 이게 한 장으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는데 금성출판사는 3개의 지도로 나누어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금성출판사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굳이 뭐 주치우루스 뭐 이렇게 나누지 않았죠. 그냥 이렇게. 이게 이제 몽골 제국의 어떤 구조를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울루스 내에 또 조그만 울루스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울루스의 집합체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걸 잘 표시해 놨어. 요걸로.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 표현. 데칸의 울루스가 또 있는 거고 그게 소위 원 혹은 대원인 거고 차가타이 강국이 또 하나의 울루스 또 하나의 울루스 또 하나의 울루스 근데 요런 울루스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또 다른 울루스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잘 표현해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지적할 거는 별로 여기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논문에서 이제 언급했던 건 뭐냐면 창장강. 장강이거든, 장강. 그죠? 장강인데, 혹은 뭐 우리가 양쯔강이라고도 부르는 그건데, 장강을 이제 중국어 발음을 하면 창장이 되는 거죠. 그럼 그냥 창장이라고 하면 되지. 뒤에다 강은 뭐다로 또 붙이나 모르겠어요. 그럼 이거는 장강강이야. 그렇지 않아요? 강이 두 번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외래어 표기법에 맞나 봐요. 외래어 표기법에 맞으니까 교과서에서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근데 교과서 말고 다른 시중에 나온 여러 책들에서 창장강이라고 정말 이거를 쓰는 경우가 정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이런 건 외래어 표기법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사안이긴 하죠. 다음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이제 소위 역착 루트 표시해 놓은 거죠. 요 이제 빨간색이 아까 그 마르코 폴로의 루트잖아요. 그죠? 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제가 비상교육인가요? 그 주황색하고 파란색하고 섞여갖고 요상하게 돼 있다고. 그죠? 요렇게 명확하게 돼 있어야죠. 마르코 폴로의 루트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분 바투타 여행로를 넣었어요. 사실 이분 바투타 여행로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해요. 왜냐면 아프리카 쪽도 막 돌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나마 좀 단순화 시켜 놓은 거예요. 아프리카 쪽은 뺀 거죠. 하여튼 그런 게 있고, 카르피니야 뭐 어차피 정확하게 카라코름까지 가고요. 여기서는 사실 별다른 문제가 될 게, 그렇게 딱히 보이진 않는데, 굳이 하나를 언급하자면 이거예요. 윈난입니다, 윈난. 여기 지금 보면 다 도시 이름이죠. 광저우, 광주, 취안저우, 뭐 천주, 항저우, 항주, 뭐 이런 식으로, 카이펑, 개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대도, 상도는 지금 지명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식 발음으로 지금 표시해 놓은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게. 근데 윈난이라고 하는 거는 운남이거든요. 운남이 중국 발음이 운남 도시 이름이 아닌데 운남은 그냥 성 이름인데요. 지금의 성. 그러니까 운남성, 무슨 뭐 광동성 이렇게 할 때 여기는 쿤밍이에요. 쿤밍 지금 운남성의 성도 도시 이름으로 표기해 주는 게 원칙상 맞는 거죠. 그래서 윈난이라기보다는 쿤밍으로 고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일관성 있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 좋죠. 뭐 그 정도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동아시아사의 네 종류의 출판사 중에서 금성출판사의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지도를 뭐 세 개를 싣고 있는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 아까 뭐 몽골 제국의 최대 영역, 그 다음에 뭐 교통로, 그 다음에 무슨 뭐 누구의 여행로 이거를 하나의 지도로 그냥 몰아서 이렇게 수록을 하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보기도 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또, 저는 뭐 그렇게 편하다고 얘기하지만, 또 교과서를 제작하는 또 지면의 사정도 있고, 또 그런 것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생기긴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예요. 원종 루트를 또 따로 표시해 놓은 거죠. 그것도 동아시아에만 한정해서. 동아시아사니까 아까 러시아 뭐 이쪽 빼고, 이렇게 딱 한정해서 딱 한 건데, 서하 멸망, 닝샤, 영하입니다. 영하. 지금 이제 영하 회족자치구가 남아있기 때문에 닝샤라고 한 건데 사실 이것도 도시 이름이 되려면 닝샤라기보다는 은천, 지금 이제 닝샤 영하 회족자치구의 이제 그 중심 도시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글쎄 이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딱히 뭐 문제 삼을 거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정확한 건 이겁니다. 대월 침입. 이건 정확해요. 베트남을 세 번 침입한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이제 어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정확해요. 그래서 뭐 문제 삼을 게 없죠. 또 뭐가 있을까? 또 뭔가 하나 나중에 좀 언급할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고려 침입, 대월 침입, 그다음에 이제 멸망은 멸망이고, 그죠? 일본 침입 이렇게, 그죠? 서술해 놨어요. 근데 어떤 교과서 보면 고려 침략, 그다음에 대월 침략, 일본 원정 이렇게 써놓습니다.
우리도 일본 침입보다는 일본 원정이라는 말이 더 입에 익숙해요. 그죠? 왜 그럴까요? 고려는 침입이야. 우리 침략 받았으니까. 근데 일본은 원정이야. 우리가 침략을 가는 거야. 입장이 달라요. 그 침입하고 원정이라는 그 용어에서 풍기는 그 뉘앙스가 은근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어쨌든 다 침입해놨으니 그런 걸로 시비 걸 건 없죠. 그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 아마 또 혹시 제가 뭐 이런 영상을 또 어떻게 만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혹시 지도를 또 설명을 드릴 때 여기는 침략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원정으로 돼 있네요. 아마 이런 거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성 출판사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게 여기 화살표예요. 뭐 다들 여기 주목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사할린 이거 보이거든요. 몽골 쪽이 이쪽 사할린 쪽에 원정을 한 적이 있어요. 이쪽에.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근데 이 기록이 있긴 하거든요. 이쪽으로 갔던 거. 근데 이런 것까지 표시가 돼 있을 정도여서 사실 조금 놀랬어요. 이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보고. 여기까지 어떻게 요거까지 표시를 해주셨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뭐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연구자들이 하나하나 시비를 막 다 걸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진짜. 그럼 교과서 완전히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큰 틀은 점진적으로 고쳐야 되는 거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지명이나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 바다가 갑자기 없어졌다거나, 그 다음에 몽골 제국의 영역에 고려 그냥 저렇게 표시해도 되느냐? 이런 거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신경 써야 될 필요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명칭의 문제나 그 다음에 원정 루트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지금 최근의 어떤 연구 성과들을 조금 더 참조를 해서 조금씩 고쳐 나가면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걸 듣고 그래 저건 진짜 문제다. 저건 진짜 빨리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점도 있으실 거고, 아유 뭐 굳이 뭐 저 정도까지, 아이 저거는 그냥 너무 사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점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닌데 교과서가 맞는데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다른 책도 아니고 교과서니까, 그래서 최대한 좀 정확한 정보를 지도 안에 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책 소개 말고 혹시나 또 이런 종류의 영상을 또 올릴 기회가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막 지금도 무슨 계획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뭐 이게 뭔가 번개처럼 스쳐가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도해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또 다른 기회가 된다면 뭐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를 가지고 또 얘기해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역사 부도를 갖고 얘기해 볼 수도 있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또 시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뭐 굳이 몽골 제국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시대 것도 한번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한번 좀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